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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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리뷰와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수차례 진행된 여론조사부터 당일 출구조사까지 여야 후보가 유례없는 접전을 벌이면서 이번 대선은 여러모로 역대급이라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대선 결과만큼이나 방송사들의 차별화된 개표 방송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YTN은 어떠한 시도와 전략을 선보였을까요? 오늘 리뷰 Y에서는 개표 방송을 중심으로 대선 보도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네, 초박빙 승부를 펼친 이번 대선. 그만큼 후보들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는데요. 변호사님,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한참 투표가 진행 중일 때 YTN 보도는 어땠습니까? 예, 국민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그 주요 후보 지지 연예인들 대담을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투표가 진행 중인 시간대인 그 후보를 지지합니다. 정치 성향 드러내는 연예인들 대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개그맨 노정열 씨하고 최욱 씨가 스튜디오로 나와서 각자의 각 후보 지지 이유,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활발한 정치 의사 표현을 하는데 따른 어떤 부담, 또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또한 정치인과 연예인의 합성어죠. 폴리테이너 현상이 좀 확산돼 가고 있는데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진지한 정치적 토론을 소위 묵직한 전문가들뿐 아니라 연예인들, 또 조금 더 이입해서 보자면 나가서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사실을 잘 확인시켜준 참신한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당일 제가 진행했던 코너인데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저는 3월 7일부터 세 차례 방송된 정책 덕후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크게 칭찬하고 싶은데요. 우선 스튜디오 세면을 써서 굉장히 큰 스크린을 설치해 형식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대선은 각 후보 사이의 네거티브 공세가 워낙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 정작 후보의 공약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정책 덕후에서는 특히 관심도가 높은 부동산, 청년, 대북 정책 관련 공약에 대해 양당의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좀 더 일찍 유세가 한창일 때 진행됐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형식적으로도 큰 화면을 활용해서 후보들의 공약을 시각화해 주어서 집중도가 높았고요. 또 각 공약 내용을 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표시해줘서 사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방식도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YTN 홀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 그리고 코너들이 방송이 됐는데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또 유권자를 조명해 제작된 코너가 눈에 띄었는데요. 민심연구소에서는 과거 대선과 비교했을 때 지역별로 어느 진영에 더 많은 민심이 쏠렸는지, 변동이 있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등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또 투표율을 민심 충전율로 표현하고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비교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도 바람직했습니다. 투표 인증샷도 큰 화면에 띄어서 유권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구성도 좋았는데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본 내용은 오늘 내가 행사한 표 가치는 얼마라는 코너였습니다. 선거 관리 비용, 선거 보조금 등과 같이 대선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유권자 수를 나눠서 투표 가치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한국의 5년을 이끌어갈 새 정부의 예상과 비교해서 4,419만 명의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투표의 나머지, 즉 사표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이 968억 원이라고 해서 놀랐는데요. 나의 표가 돈으로 환산될 수는 없겠지만 이 수치가 주는 직접성이 유권자에게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지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거 방송은 방송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YTN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선거 방송을 준비했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이번 선거 방송 보셨습니까? 예,
두 분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예인 출연은 저도 재미있게 봤고요. 또 분야별로 패널을 섭외한 뒤에 그 해당 그 분야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토크 코너도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예인이 출연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한 것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던 콘텐츠를 정규 방송으로 이끌어온 신선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늘 그 시간 제한이 조금 있다는 것이 아쉬웠는데 가끔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주제 같은 경우는 무제한 토론 같은 편성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투표 종료 직후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살펴주셨죠? 예, 투표 종료와 동시에 그 출구조사 결과 발표 순간 이건 그야말로 그 전 국민이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는 선거 개표 방송의 본격 시작이자 상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런 초미의 관심인 출구조사 결과 자체는 전달하지 못한 채 그 주요 양당 상황실 관계자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결과를 짐작하도록 해서 차마 시청자들에게 채널 고정해달라고 권유하기조차 조금 좀 죄송했을 그 이번 투표일 전 7시 30분 출구조사 발표 순간의 방송 이게 좀 아무래도 아쉬웠습니다. 물론 출구조사를 각각 실시한 지상파 3사 또 JTBC가 각각 출구조사 발표 뒤에 10분까지는 그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그 보도금지의 그 엠바고를 걸은 관계로 해서 이를 방송에 내보낼 수 없으셨을 텐데요. 앵커들이 각 출구조사상의 예측 순위나 승패 또 득표율 등을 전혀 거론하지 못한 채 마치 그 선문답하듯이 각 당 관계자들의 표정 변화만 빙빙 돌려 설명하는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런 상황이 미리 예정됐던 것이고 그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접전 여부 등은 출구조사 결과 인용 보도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앵커들의 멘트를 뭐 예를 들자면 뭐 공표 금지 기간 전 여론조사 다수 여론조사 결과보다 나아진 그런 어떤 박빙의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 측은 희망이 넘친 반면 상대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국민의힘 측은 다소 복잡하고 불안한 표정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보낼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표 방송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순간을 계속 이렇게 좀 소외된 채 맞이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지상파 3사 출구조사 풀에 어떻게 합류하는 걸 좀 추진해 보신다든가 JTBC처럼 자체적으로 내지는 다른 뉴스 전문 채널이나 종편 채널 이런 채널들과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보다 근본적인 해결 대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아쉬운 점을 지목해 주셨는데 또 YTN 입장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구조사는 투표소를 몇 곳이나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몇십억씩 그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큰 비용을 들인 만큼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공중파 출구조사가 실제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전화조사로 사전투표에 대한 결과값을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선은 그나마 조사의 제약이 덜하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사전투표까지 반영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조사를 실시한 방송사의 조사 결과를 다른 방송사는 10분간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단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YTN 모니터단이 YTN의 개표 방송을 호평한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YTN에서 타사 출구조사를 종합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하며 방송해줘서 좋다. YTN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출구조사 수치가 아니라 10분간 양당의 표정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10분 동안은 숫자가 아니라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는 셈이지만 그 표정 자체로 저는 충분히 임팩트 있는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출구조사 참여 등은 여러 가지 장단점 그리고 특실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원님 이어서 개표 방송도 짚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는 YTN이 너무 많은 것을 담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TV 화면으로 보는데도 양당 후보의 사진도 너무 크고 글자도 많고 숫자도 많다 보니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단 배너 형태로 실시간 투표 현황이 집계되고 있고 방송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자료 화면으로 나갔는데요.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를 알리는 경우 출처가 굉장히 작게 표시되어 있고 하단의 배너와 본 방송에 제시되는 상이한 데이터들이 빠르게 넘어가니까 이 데이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놓치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화면 상단 여백을 활용해서 지역별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의 결과도 제공하고 있고 우측 여백에서는 전국 총 개표율도 실시간으로 집계되면서 거기에 헤드라인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마 YTN이 분석을 열심히 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고요. YTN의 그 홈페이지에 경직된 느낌이 개표 방송에도 묻어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같은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냐가 관건인 만큼 전달 방식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최종 개표 결과를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그 개표 집계 접전이 이어지는 새벽 시간이었죠. 당연히 시청자들은 몇 시간 뒤에 확인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손에 땀을 쥔 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표 보도에서는 출연 패널들이 부분적으로 예측을 해준다든가 현장 취재 기자들이 또 각 당 분위기를 부분적으로 전달해준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다뤄지는데 그친 것 같아서요. 물론 이런 문제가 비단 YTN뿐만 아니라 언론들 전반적으로 나타난 문제였고 무엇보다 잠시 뒤면 확인될 결과를 섣불리 예측했다가 오류가 있을 경우에 심각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 선거 분석 전문가와 또 개표 방송 경험이 많은 데스크 기자들로 실시간 분석 예측팀을 좀 꾸리고 현장 취재 기자들과 어떤 긴밀한 연락 체계를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는 시청자들 요구를 더 충족할 수 있는 방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6월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지적들을 잘 유념해서 또 6월 지방선거 선거방송 때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개표 방송은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또 시스템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에 이 시스템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순발력 있게 시스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 보고 보고 싶은 데이터를 바로 보여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스템에 반영되는 인공지능 기술도 그만큼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두 분 들려주신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민주주의 축제를 이끄는 개표 방송의 힘.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라고 하죠. 개표 방송의 재미난 시도들이 전 국민이 선거 자체를 즐기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개표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분석하면서도 그 내용을 흥미롭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월 지방선거 땐 YTN이 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업시켜줄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변호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약보다 영양식을 전국민적 시청 이벤트인 전국 단위 선거 개표 방송에서 시청률 경쟁이 가열되면서 화려한 CG 등이 동원되는 소위 약반 방송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와 볼거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역시 급박한 개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의미 분석 이런 내용적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시청자들이 우선적 요구라는 점을 방송들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